비판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자, 두 분 시작하자마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사회 과목에서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인간 생활의 3요소, 기본 3요소 뭔지 아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누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시험 공부 좀 네, 해보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시대가 변해서 네. 의식주 하나가 또 붙어졌어요. 뭐요, 뭐? 차까지. 아. 의식주 차 그래가지고 그렇죠. 4대 기본 요소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 될 것 같아요. 뭐요? 의식주 차 자전거. 이거 이태 기자가 갑자기 생각나요. 이태 기자를 겨냥해서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한 건데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좀 포인트가 어긋났다고 좀 보고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이제 필수품이 바뀌었습니다. 뭐요? 마스크, 마스크. 그리고 화상 채팅 앱, 아, 좀 그다음에 슬프네요. 튜브 이렇게 우리 뭐 가장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게 마스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정답은 뭐 딱 정해져 있죠. 뭐 의식주죠, 뭐.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옷과 음식 그리고 이제 집인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더 주목받고 있고 더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현 정권 들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오면서 더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전에는 그 집을 빗대어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방콕이라고. 여름 휴가철에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신조어가 집콕. 그렇죠. 네. 집콕 시대 필수품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집콕 시대 그리고 좋은 생활 아이디어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라디오에서 사연으로 네. 공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집의 소중함 그리고 가장 안식처가 되는 곳이 집이다라는 그런 각인이 이루어진 2020년이 아니었나. 그리고 2021년에도 계속 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집은 영순위가 됐다. 시대가 변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예전에는 이제 집이 이제 잠잘 곳, 쉴 곳, 그리고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그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좀 이렇게 목격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좀 한번 신중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요즘에 갖고 있어요. 저희 견제구에서도 올 한 해 이제 세종시에서 약 7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올해 이제 세종시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시청자분들께 이제 전해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유독 주목되는 게 아파트 이제 매매 시장보다는 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남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연결지어서 집값이만 올랐어요.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천도론 얘기 나오면서 집값이 거의 뭐 100가량 뛴 호가가 그렇죠. 100가량 뛴 지역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통계를 한번 냈는데요. 세종시 집값이 지난해만 한 43%가량 이제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기보다는 이제 청약으로 돌려야 되겠다. 거기에 또 9억 원 이상 집값이 속출하고 2012년도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9억 원 이상은 또 대출이 제한이 있어요. 한 대출 초과분에 대해서 20%, 그리고 15억 이상은 0%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청약 시장을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관심이 더 올해는 특히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작년 7월에 그 김태년 원내대표의 신행정 수도론 발언 이후에 주택 거래가 8월 달에는 조금 그 600건 이상 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렇죠. 그 이후로는 뭐 200건대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작년 12월에는 다시 500건대로 이렇게 좀 다시 진입을 한 거고 근데 뭐 물론 과거의 경향보다는 확실히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확 줄어든 것은 사실인 거고 올해도 이제 뭐 지금 1월 중순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20건도 안 되는 거래 추이를 보고 있어서 물론 비수기긴 하지만 좀 이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올해 첫 그 분양에 대한 관심은 많이 몰릴 것으로 청약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청약에 대해서 이제 무지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했던 그런 기억도 사실 있거든요. 굉장히 몰랐죠. 네. 이승동 기자도 뭐 흑불은 있지만 사실 똑같죠. 청주에서 저희 이제 셋 중에서 유일하게 청약에서 당첨이 됐던 사례로 이태 기자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여곡절. 사실은 뭐 2012년에 세종시에 이사를 와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
숱한 그 떨어짐의 연속을 겪다가 저는 2016년에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청약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앞두다 보니까 아마 더 절실함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청약 그 시장이 열렸어도 청약을 안 넣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쓰기만 바빴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청약이라는 게 기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민들도 좀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정기관 종사자,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공급부터 먼저 시작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청약이 딱 되면은 타입별로 청약 경쟁률이 쭉 떠요. 그날 당일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일반 공급 청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눈은 비슷해가지고 그 경쟁률이 비슷하게 또 일반 공급으로도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초해가지고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것을 찍었고 마침 뚜껑을 열어보니 제가 2016년 11월에 분양받을 때 1.27대 1인가 그 경쟁률로 당첨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항상 불가능한 거죠. 공무원 특공보다도 더 낮은. 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사실은 세종시가 완전 무규제 지역에서 박근혜 전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규제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정부 때 2016년 11월에 첫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지정이 되고 나서 좀 거품 수요가 막 빠진 찰나에 또 청약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도 좀 따라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근데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어쨌든 뭐 저의 케이스처럼 주택이 없었던 분들한테는 분명한 유리한 형국이다. 그래서 2021년에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처음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세종시에서 아직 이제 집을 정말 사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세종시 청약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뭐 최근에 6-3 생활권의 올해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굉장히 최근에 시끌벅적한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근에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그 청약제도 항목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모든 택지가 공공택지라서 민간 택지에는 뭐 7%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저희는 15%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뭐 그러냐 타시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세종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15%가 들어오면서 일반 물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혜택을 줄 대상자들의 그런 아파트 물량만 꽉 채워놓고 일반 그런 뭐 특공 혜택을 못 받는 제외 대상자들의 일반 물량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세대를 하면 분양을 하면 2세대밖에 일반한테 돌아가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성을 올리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청원회까지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게 되는 세종시 청약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청약할 때 참고해야 될 점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또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1%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 지역 분들하고 아까 기타 지역, 그러니까 세종시 외 분들. 이분들은 아직까지 특혜가 뭐냐면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자산도 필요 없고 그다음 소득 여건도 필요 없고 세대주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청약을 신청을 하면 그만큼 당첨 가능성은 조금이나. 먼저 올해 첫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 소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6-3 생활권인데 H2, H3 블록에 대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있었는데 아까 이제 이승동 기자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1월 말에 분양 공고가 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공분을 일으켰거든요. 2020년에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천여 세대로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기존에는 뭐 4천 세대를 기본 정도, 5천 세대까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10,000세대 이상도 공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하얀 곡선을 걷다 보니까 청약을 해야 되겠다,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수요가 잠재 수요가 이렇게 억눌러져 있었던 경향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종시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가치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2021년 1월에 첫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청약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네. 정부 정책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공급 정책 당연히 좋은 거죠. 누구나 뭐 그거는 이의를 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 최초라는 특별 공급
그 대상자가 작년 9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민영 분양주택의 15% 물량을 특별 공급으로 청약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생애 최초가 안 됐거든요. 민간 청약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그 특별 공급, 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안 되는 사람들은 일반 공급의 청약을 노려야 되는데 생애 최초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왜 당첨 기회를 박탈시키냐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세종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을 좀 줄여달라라는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좀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H1, 2, 3 블록이 1,350가구가 이제 분양 물량이에요. 공급 네. 물량.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이에요. 그 중에 이제 1,212가구가 85제곱미터 이하. 생애 최초 물량이 그 항목에 새로 도입되면 일반한테 돌아가는 물량, 특공 제외 대상들, 일반한테 돌아가는 물량은 거의 한 20세대? 20세대요. 예, 20세대나 1350세대 중에 20세대. 그렇죠. 아, 그 근데 정도. 그게 8호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생애 이하만요. 최초는? 이하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30세대 정도는 그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공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총 1350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은 합치면 평균 한 5, 6%, 7% 사실적인 건 그래요. 근데 이제 84제곱미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라는 그런 그 분양 그 물량이 좀 부각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결국에 이 말은 아파트를 이제 민영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면 100%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특공 물량,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에게 먼저 특별 공급을 주게 되고 거기에서 남게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공급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세종시는 굉장히 여기에서 그 배정 물량 자체가 틀리잖아요. 공무원 특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타시도하고 다른 게 공무원 특공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거는. 그렇죠. 그리고 생애 최초가 들어오면서 15%를 무조건 배정해야 된다는 거. 타시도는 민간 토지에서 적용했을 땐 7%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깔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공무원 특공이 지금 40%예요. 네. 특별히 혜택을 주어지는 게 네. 100% 물량 중에 40%. 네. 그리고 생애 최초가 15%가 더해져요. 15%. 그러니까 깔고 가는 게 55%예요. 아. 그리고 타시도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게 네. 신혼부부 20%, 네. 그리고 다자녀 10%, 그리고 기관 추천 10%, 그리고 노부모 부양이 3%.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합쳐보면 네. 그게 85제곱미터 이하 그 특공 물량이 98%에 달하는 거예요. 98%. 그러니까 나머지 2%만 갖고 일반 청약자들, 무주택 1순위 일반 청약자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너무 물량이 적지 않냐 이런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번 1월 달에는 민간 그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3월 달에 이제 공공 분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8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물량들이 공급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특공이 있습니다. 특공이 있는데 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다음에 그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더 높아져요. 더 높게 부여할 수가 있어요. 네. LH에서 하는 건데 네. 다만 산정 방식은 좀 다릅니다. 네. 산정 방식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 공급 40%를 포함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 LH 공공 분양은 40%를 일단 뺀 상황에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특별 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일반 공급 물량을 정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그래도 민간 분양보다는 조금 더 일반 공급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지는 건데 공공 분양은 또 LH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그러면 또 논란이 또 3월에도 옮겨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특별 분양이 끄면서 네. 이제 많이 복잡해지고 타시도에서는 문제 없어요. 세종시는 어쨌든 공무원 특공이라는 게 기본 뭐 작년까지는 50%였지만 올해는 40%를 깔고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세종시에서 일단 이달 말에 제일 먼저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민영 아파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 물량이 98% 맞죠? 예. 예, 그리고 일반 공급 물량이 2%에 불과하다. 이 방식이 어쨌든 적용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8제곱미터 이하는
일반 공급 청약을 노리는 분들한테는 2% 문턱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8호제곱미터 초과는 조금 더 비중이 올라가서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기 이런 특공이 빠지기 때문에 뭐 한 7에서 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7에서 9% 정도의 물량으로 좀 늘어난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그래서 네. 평균. 사실 2020년과 2019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네. 8호제곱미터 이하 초과 다 포함해서 혼합 평균으로 봤을 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이제 고운동에 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혼합이 36.9% 정도 됐었어요.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9년에 지편동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6%에서 뭐 20%를 넘는 경우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산울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두세 배 가량이 일반 공급 물량이 더 배정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쉽지 않아졌다. 일반 공급에서 내가 당첨되기는 쉽지 않은 올해가 되겠구나라고 일단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이런 정부 정책이 어떤 한쪽이 혜택을 받게 되면 또 어떤 한쪽은 그 혜택을 결국에 조금 잃게 되는 뭐 그런 입장,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절한 그 뭐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정책을 많이 해요. 지금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공만 배정이 지금 35%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이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젊은 층이에요. 그렇죠. 20, 30대 우리 그 청년들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보거든요. 40대도 있습니다. 아니 뭐 40대도 있는데 그거 저도 40대 얘기했잖아요. 아직 저도 신혼이라는 40대 거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네.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층에 집을 주겠다. 무주택 친구들한테 집을 주겠다. 이 정책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이 안 맞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정책으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청약제도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꾸면서 이제 전용 면적 84까지가 100%가 이제 가점, 84 이하까지가 가점이에요. 가점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거죠. 애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청약 그 통장 가입 기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한테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점을 쌓으려면 한 40대 중후반 그 정도 돼야지만 그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뭐 불만을 폭주한 거죠. 그래서 생애 최초 그 특공을 늘리게 된 거죠. 어떤 원인은 배경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40대 중후반 청약 가입이 기간이 오래되신 그렇죠. 분들. 한 10년 이상은 되신 분들. 그렇죠. 네. 근데 가점을 많이 쌓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이 주택을 이제 한 번이라도 소유했는데 그 다음에 집을 안 갖고 청약 통장이나 집을 얻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득점자들. 그분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에서는. 정부 정책의 그 어떤 포인트를 현재는 좀 읽어야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출산 장려, 그 다음에 결혼 장려,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인정,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데 7년이 넘은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또 따라 붙는데 뭐 한두 명의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아예 안 갖는 이런 그렇죠, 또 그렇죠.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홀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나홀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문턱에도 갈 수가 없는 추첨 한번 되면 좋겠다라는 로또 총약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계층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소외계층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요즘 사회의 세태를 봤을 때 그런 세태를 배려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에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좀 조성되고 있는 거죠. 억울한 분들도 계세요. 출산 장려든 결혼 장려든 나 신혼부부야. 애기도 낳았어.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생애 최초야. 근데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서 소득 기준. 네. 특공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한 809만 원 정도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한 622만 원.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특공을 대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또 내려고 해도 경쟁률이 너무 높고 생애 최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억울한 부분이 또 있는 거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그 부동산 정책이 이게 누구도 이의는 다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그 세종시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좀 다른 생활권에서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아이들이 좀 자라나면서 이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1주택 가구라든지 또는 타 지역인데 세종시가 달라진 이런 변화상들을 보고 앞으로 세종시 내가 살 곳은 세종시다라는 생각으로 문턱을 두드리려고 하는 타 지역 뭐 1주택 세대라든지 또는 무주택 세대라든지 이분들이 이 청약에 성공하기가 입성하기가 너무 높은 장벽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왜냐하면 세종시는 전 국민의 도시고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많이 내려와서 채워야 되는 도시인데 그 장벽이 높아져서 오히려 빠져나가거나 또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2030년까지 도시 성장기 목표에 어찌 보면 반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 그 아까 2%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공급 분양 그 물량이 그러니까 2%를 또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1%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 지역 분들하고 아까 기타 지역 그러니까 세종시 외 분들 세종시 입성하고 싶다. 난 세종시에 살고 싶어. 1%예요. 그러니까 24세대가 12세대씩 쪼개지는 거예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당해 지역 1%, 기타 지역 1%가 아니라 당해 지역 1%, 기타 지역, 당해 지역 1%를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타 지역은 0.5%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죠.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고 하여튼 뭐 이게 다 거의 복잡한 게 있어요. 낙타가 뭐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보다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물량 늘려달라고. 예. 아무튼 뭐 이런 청약제도도 굉장히 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좀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출산 장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들하고도 맞물려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뀐 그런 청약 제도들로 인해서 한쪽은 뭐 당연히 좀 반기게 될 테고 한쪽은 굉장히 좀 울고 싶은 심정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2% 논란이 이제 일고 나서 일부 세종시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보면 민민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도 보여진다고 해요. 어떤 소식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주택 청약 제도에서 집을 당첨받을 수 있는 그 세대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무주택 세대가 가장 유리하고 거의 절대적이다. 그렇죠. 무주택 세대나 세대 원인 곳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 순위가 1주택을 가진 분들 그리고 1주택을 가졌더라도 만약에 당첨이 되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고 네. 2주택은 아예 꿈을 못 꿉니다. 2순위가 되고 아예 청약 당첨 네.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올해.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 간의 어떤 파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무주택 세대는 나는 무주택이니까 내가 먼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1주택 분들은 나도 팔 거야. 팔고 나도 새로운 세대로 갈 건데 왜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야 돼?라는 또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율 조정을 잘 이렇게 황금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부가 참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세종시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게 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이춘희 시장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하겠다. 일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춘희 시장이 대책을 낸 게 네. 그렇다면 시가 중재 역할을 해서 네.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뭐 이런 특공에 해당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10% 이내에서 조금씩 줄여서 일반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냈었어요. 검토를 그렇죠. 한다고 네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얼마 전에 시청에 전화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 근데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뭐 아마 프로테지가 이제 정해졌을 거예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건데 시에서도 너무 시달린 거예요. 계속 전화 와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협의해 나가고 일반 분양을 늘리는데 조금 행정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정도로 민영주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6-3 생활권 산울리의 공공분양이 또 M2 블록에 대해서 공공분양도 뭐 3월 이내에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배정 물량이 조금은 다를 것 같거든요. 정확한 시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올해 3월에 LH에서 M2 블록에 995세대의 그 공공 분양을 예고하고 있고 네. 물량은 뭐 8호제곱미터 초과는 없고 8호제곱미터 이하 물량으로 이제 배정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민간 분양 1월에 진행되는 민간 그 분양보다 특별 공급, 그러니까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젊은 층이라든지 무주택 세대에 대한 어떤 비중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1주택자도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특공 물량 외에 일반 공급 물량에 있어서는 앞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분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물량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2%라는 막 너무 바늘구멍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1주택자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 분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공 대상자하고 무주택 그 두 그렇죠, 그룹이죠. 그렇죠. 두 그룹이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영과 공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에 대해서 사실 좀 점검을 해봤는데, 혹시나 앞으로 올해도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행복도시 이제 세종시에서 분양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이제 쭉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뭐 세종시 아니면 행복청, LH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청약제도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점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한마디씩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아랫돌 빼서 윗돌 베는 형국이에요. 한쪽을 줄이면 한쪽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쪽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것도 무주택 세대와 일주택 세대 간의 다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수라고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비율을 합리적으로 더 줄이거나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거예요. 왜? 세종시는 이전기관 종사자라고 하는 특별공급 비중이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맹점은 뭐냐면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특공을 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그리고 수도권에서 내려가는 정부 부처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냥 본인이 세종시에 근무하고 싶어서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세종시만 집이 없고 다른 지역 어디에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 있어도 당첨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기관 종사자 부분에 대한 손질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특혜가 뭐냐면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자산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소득 여건도 필요 없고 세대주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전기관 종사자이면 돼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요건에 맞는 기업이 이전했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특혜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 목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우선 배정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 대전,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메갈로폴리스라고 해서 충청권이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청약저축도 가입하게 만들고 소득 여건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좀 걸러내자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정작 다뤄야 될 부분은 숨겨져 있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다시금 제고해야 된다. 이택 기자가 굉장히 이제 그 공무원 특공 분양 물량에 대해서 10배를 토했습니다. 혹시 개선 방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일단 특공은 줄고 있어요. 이미 줄고 있고 이제 뭐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네네. 이제 작년에 50%에서 이제 40%, 원래 내년에 40% 주는 걸로 이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급선회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40%를 줄여라. 뭐 생애 집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40% 줄이고 내년에 30%, 20% 이렇게 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직 많은 물량이 남아 있고 아파트 물량이요. 절반 정도 소유가 됐죠. 근데 저는 뭐 이 말씀도 맞아요. 맞기는 정말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났고 저도 기사를 썼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정부가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청약제도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공분양
청약제도 방식을 민간 그 아파트 분양에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100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물량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물량은 400세대가 되잖아요. 40%. 네네. 그러니까 600세대야. 400세대는 빼놔. 예. 6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600세대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은 빼고 네네.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 20%, 이 신혼부부 20%면 한 120세대 될 거예요. 그리고 기관 추천이 10%, 그럼 60세대, 다자녀가 10%, 그죠? 그런 식으로. 맞죠? 10% 그럼 60세대 하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한 250세대 정도 나와요. 근데 많다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 선택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손해보는 분들, 답답한 분들, 억울한 분들, 그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래. 그렇게 되면 생애 최초 분들이나 다자녀 분들이나 특공을 받는 분들이 이거 줄어버렸잖아. 또 반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미 특공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여기시면 다 받는 분들이고 또 거기서 떨어지면 일반으로 또 낼 수 있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또 기회도 또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고통부담하고 나눠서 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나 정부가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청약제도를 내놨으면 그거를 저는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2022년에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올해 40%에 30%, 그다음에 2023년에는 20%로 그렇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맹점이 너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맹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 특혜를 주는 이런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특혜. 청약 통장도 없어도 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근처에 사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다 주고 이게 정서랑 어긋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공은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다듬자라는 차원에서 그 상수라고 하는 것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이승동 기자의 얘기도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에요. 이미 40%, 30%, 20% 가는데 이걸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가자는 건데 근데 저는 다시금 목소리를 내서 잘못된 부분들은 좀 바로잡자. 40%, 30%, 20%도 결국 정부 기준이지 뭐 왜 그렇게 줄여가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런 청약제도가 개인의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부가 뭐 세종시에 맞는 또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개선 방안들을 반드시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청약 제도에 대한 논란 한번 짚어봤는데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청약을 신청을 하면 그만큼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게 유형별 청약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애기들 아니면 뭐 청약 통장 그리고 무주택 기간 이런 상황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특공 대상자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거는 언론을 한번 보세요. 언론 기자들이 부동산 기사를 올릴 때는 현장 관계자, 현장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듣고 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세요. 공인중개사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청약 대상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기본적인 습득한 지식을 갖고 이 공인중개사가 많이 아는 중개사냐 모르는 중개사냐 판단을 내려놓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 그분과 상의해서 자기의 위치에 맞는 처한 상황에 맞는 그 청약을 시도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아파트 청약은 공인중개사 및 전문가에게 그렇죠. 그거죠? 근데 한 가지 짧게 네. 말씀드리면 정말 기본 지식이 없이 나는 공공 낼 거야, 민간 낼 거야, 뭐 낼 거야. 그냥 내면 되는 줄 알고 내시면 정말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전략적으로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세종 시민들 분들께서도 또는 타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 2주택 이상은 안 됩니다. 2주택 이상은 안 되고 한 주택을 처분하시든지 최소한 1주택으로 만든 상황에서 도전장을 내미셔야 되는 것이고 대신 무주택이어야지 당연히 유리하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기본 가입을 하셔서 24개월 이상
24회 이상을 무조건 청약을 기본 전제다. 그게 전제고 그리고 특별 공급까지 영역을 확장시켰을 때는 거기에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청약을 어디든 넣어보기에 유리하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아파트 청약, 민간 같은 경우에 청약 예치금이 500만 원 이상이고 뭐 생애 최초는 600만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0만 원 이상을 좀 넣어둔 상태가 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당첨 확률을 당연히 높이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기존 당첨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번에 당연히 청약 기회가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한 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좀 검색하시고 책도 보시고 또 가까운 공기 중에서 한 분만 찾아가지 마시고 한 두세 군데 찾아가셔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시면 이것도 중장기 레이스로 봐야 돼요. 그냥 올해 당장 뭐 당첨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아직도 아파트 분양 물량 계속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또도 사야 당첨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모든 케이스를 다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저희가 완전 이거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영과 공영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그 공급되는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 시간은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먼저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공공 분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양에서 이것만큼은 알고 분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8호제곱미터 이하 물량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 또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네. 그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공공 분양 무조건 무주택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1주택이어도 2순위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되는데 자 일반 공급에서는 그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 저축 총액이 네. 많은 사람일수록 당첨에 유리하다라는 조건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 공급에서는 네. 뭐 생애 최초 그다음에 그 노부모 부양, 뭐 신혼부부 다자녀 뭐 이런 거는 복잡한데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생애 최초랑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24회 이상 그 청약금을 납입을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6회 이상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신혼부부랑 다자녀 같은 경우는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미세한 차이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공공 분양에서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을 다 청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공급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인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특별 공급 안에서는 생애 최초다, 그렇죠. 노부모 보양이다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고문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은 한번 이달 말에 있는 그 민영주택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민영주택은 앞서서도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85제곱미터 이하 또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굉장히 이게 좀 약간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간단하게 어떤 것을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소개 좀 해주시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세 가지 요점이에요. 네. 세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특공 대상자, 그리고 하나는 가점, 하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면 이제 당첨이 되는 건데 네. 일단 85제곱미터 이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점이라면 그 아시죠?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소유 기간, 무주택 그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 그 세 가지로 환산해서 가점이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 가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무주택 15년 이상이 만점이에요. 만점이 이제 32점. 그리고 청약통장 17년이 만점이에요. 그게 17점.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 35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까지 7명, 한 명당 5점이에요. 한 명씩 빠지면서 이제 그 5점이 줄어드는 건데 총 84점이에요. 네. 이게 84점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되는 건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현장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57점에서 뭐 62, 3점 사이에서 당첨이 결정된다. 당락이 결정된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 일반 분양 그 물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뛰어요. 경쟁률이 세지고. 그럼 4, 5점 정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취재할 때 현장 그 공인 중개사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642 3생활권 그 청약 점수 그 커트라인은 한 63, 4점 되지 않을까, 4, 5점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타 지역은 더 높아요. 전국에서 몰리기 때문에. 약간 거기 기타 지역은 67, 8점 되지 않을까. 85 이상은 8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가점 50, 추첨 50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이라는 게 추첨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가점은 또 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가점이 되는 거고 대신에 85제곱미터 이상은 좋은 점이 특공 물량에서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물량이 확 늘어나요. 35%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점에서 가점 높은 사람들이 일반 물량에 냈는데 조금 이제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또 추첨 50%에서는 그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도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0, 30대 당첨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 20, 30대 젊은 층들 도전해볼 수 있고 또 1주택도 어떻게 뭐 안 돼. 그래도 낼 수는 있어요. 여기서 좀 덧붙이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하는데 1주택자 분들의 신락 같은 희망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에서 추첨 50%는 당연히 그 가점 높은 무주택자들이 가져갈 것이고 나머지 50%에서 75%는 무주택자 우선입니다. 그 나머지 25%를 놓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1년 이상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다. 가장 유리한 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면서 애가 셋 정도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70점대도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청약 기간 그리고 그런 사이 얘기도 많이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후반 그런 분들이 70점대도 넘고 얼마 전에 84점 만점도 나왔어요. 서울 분들이. 근데 이제 세계 최초는 결혼한 부부가 기본인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이나 갖고 있으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보니까 6-3생활권 H1블록이 바로 이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신혼희망타운으로 뭐 전환돼서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뭐 지금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H1블록 같은 경우가 민간 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민간 참여,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순웅 기자의 좀 전에 설명, 네. 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되는데요. 8호제곱미터 이하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8호제곱미터 초과는 민간 분양 방식, 민간 청약 방식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청약 방식은 가점 50%, 추첨 50%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분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 나눠서 무주택 세대가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견적으로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던 주제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도 아팠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은 혹시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혹시 느꼈던 뭐 그런 생각이나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네. 또 1주택을 가지면 2주택을 갖고 싶고 그럼요. 또 1주택을 살고 있다가 더 넓은 평수로 가고 싶고 더 좋은 생활권을 가고 싶고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정부 정책 기조가 철저하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그다음에 젊은 청년층, 신혼부부 뭐 이렇게 분들이 많은 자기의 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영끌이라고 하죠. 뭐 모든 거 막 대출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향성은 좀 옳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고 세종시 현황을 보면 작년에 자가 소유자 비중이 58%, 그다음에 전월세, 뭐 그다음에 그냥 무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나머지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꼭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의 꿈이 실현되는 신축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혜택 기자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간절한 분들이 많으세요. 무주택 분들.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분들을 생각해서 세종시 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그런 마음들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세종시는 타시도와 달리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공공택지니까 그 7%가 아닌 15%의 생애 최초 물량이 공급이 빵틀로 배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타시도와 다르게 공무원 특별 분양이라는 그런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세종시에 맞는 그 청약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좀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그 세종형 맞춤형 청약 제도를 좀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 시장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임대를 제외하고 실제 분양되는 물량은 6천여 세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맞는 청약 준비 꼼꼼히 잘하셔서 올해는 기필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